아마 어린 이제 유치원에 다닌 학생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초중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 나름대로 어떠한 정확한 도식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은 좀 더 유연하게 쉽게 바로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학을 잘 푸는 학생의 기준이 되게 연산이 빠르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아이들을 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아이들 중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00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가 채점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틀리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틀리는 문제를 빨리 풀어서 무슨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과 질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양쪽으로 접근할 것이냐 질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라는 데서 상당히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 미스가 생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뭐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켰을 때에도 뭐 강남에 있는 뭐 그런 유명한 학원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게 시켜서 아예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워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아이의 소중한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만 풀어도 될 것을 그렇게 많이 풀으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상당히 시간 낭비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나름 이득을 봤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수학 점수 20점, 30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과연 그렇게 쏟아부은 시간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풀었던 수학 문제들이 과연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과연 양이 좋냐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질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정도 풀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웠던 방식 자체가 방대한 양의 푸는 문제를 많이 풀고 암기할수록 사실상 유리했다면 이 수능 시험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결국은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가 이긴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몇몇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비록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상당히 문제를 감각적으로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느냐, 항상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양이냐 질이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과연 이 문제가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연결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저는 좀 수학 교육 안에 좀 존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찰하고 탐색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상상해보는 그러한 학습들이 좀 어렸을 때는 주가 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특히 수개념, 이 수감각을 좀 어떻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이 유치원 때부터라도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치원에서 뭐 그냥 간단한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는 그러한 학습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 개념을 잘 접근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개수화 시켜서 분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숫자를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즐겁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빨리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으면 좋겠고 1부터 100까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일반 아동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렇게 쓰면서 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어떤 물건의 개수를 세는 능력이 잘 연결이 됐지만, 특히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 10을 아는 것과 사탕 10개가 있는 거, 연필 10개가 있는 거, 자기가 장난감이 좋아하는 10개가 있는 거를 사실상 실제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아이에게 숫자만 잘 쓰고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물을,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조작해보고 그것들을 세어봤을 때의 어떤 그런 그 개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수업이 참 어렸을 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도 이 어린 아동을 중재할 때에는 그런 직접 세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교육 양쪽으로 접근하느냐 질적으로 접근하느냐 있을 때 저는 아무래도 5세, 6세, 7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좀 수에 대해서 직접 접해보고 세어보고 하는 그러한 질적 접근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고학년이 됐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숫자로 대입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결해 가면서 좀 더 양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정확하게 빨리 답을 1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더하기 1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어렸을 때는 많이 아이들이 깨우쳐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은 항상 어렸을 때에는 즐거움과 어떤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좀 더 질적으로 많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표현되는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산 잘하면 좋지만 연산만으로는 수학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산에 치우쳐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게 되면 아이는 의미 없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게 현재 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초등 저학년 때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연산을 할 줄 아는데 실제로 문장제와 같은 소수령 문제에서는 제대로 아이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서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산에 치우쳐서 아이를 기계적으로 숫자를 말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과연 이 숫자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왜 숫자로 표현했는지를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학교육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